예,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뭐 제목은 거창합니다만 우리 대학원생 중에 한 친구가 사이클 주니어 대표까지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자기 박사학위 논문한 거를 좀 파트 1, 2로 돼 있는데 해박적인 연구긴 한데 초음파를 이용해서 엘리트 선수들의 단거리, 장거리 선수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동호인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이클링 파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근육이 중요한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이클 선수가 발달하는 근육과 2층 단거리 선수이긴 하지만 수영 선수가 발달하는 근육은 다 틀리죠. 각각에 맞게 근육이 발달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이건 앉아서 보는 그림이긴 하지만 페달링 할 때 어떤 근육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거는 들어도 상관없는 슬라이드에서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근육이 페달링 한 사이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넓적다리 앞쪽이죠. 렉투스 머슬이 있고, 바스투스 머슬이라고 하는 게 넓은 근육이라는데 이게 인터미디어스 중간층이 있고 미디얼 쪽이 있고 레터럴 쪽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근육을 보여드릴게요.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바스투스 레터럴리스가 제일 중요해요. 허벅지 옆쪽이 이제 네모나게 툭 튀어나오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얘들이 발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근육의 성질을 보면은 페시클이라고 하는 이 근막층이 있고요. 여기서 근육이 나가는 페시클 앵글이 있는데 이 앵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를 좀 더 시간 되면 각자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방법도 좋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 페시클 앵글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근육 운동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안 보이겠지만 선수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머슬이 과연 사이클링 파워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우리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오명진 원장 같은 분은 이제 단거리 파워가 상당히 커 보이고요. 장거리 파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상덕이나 상만이 정도는 장거리 하는 근육이 좀 괜찮을 것 같고 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의 훈련을 통해서 할 것이냐를 노출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페달링을 12시 각도에서 이제 내려 꽂을 때 어떤 근육이 작용한다는 걸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내려 꽂을 때 힙 익스텐서죠. 여기 엉덩이 근육이 중요합니다. 위에 정점에서 내려 꽂을 때는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3시 방향에서 돌릴 때는 이제 이쪽 바스투스 머슬이죠. 그러니까 이 렉투스 머슬을 통해서 3개의 아까 넓은 근육이 있다는데 그 말고 모든 근육이 또 하나 있는데 그래서 4개 넓적다리에 4개의 헤드를 가진 근육이 있어요. 그걸 이제 덱터 사두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넓적다리 4갈래근이라는데 넓다리 4갈래근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와 동시에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6시 방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다음에 장단지근이 작용하기 합니다. 이쪽 근육이. 치면서 올릴 때 이제 앞에 정강 쪽에 정강근 무릎을 펴는 근육이죠. 점차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작용하는 게 이 대퇴근막 긴장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시 올라가서 얘가 작용하면서 다시 엉덩이 근육을 가죠. 그러니까 다리라는 거는 우리가 사이클링 할 때는 하나의 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멀티 조인트 무브먼트잖아요. 정형외과에서 얘기하는 다축 관절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엉덩 관절, 그다음에 무릎 관절, 발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발목을 많이 쓰다 보면 여기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발목 쓰지 말라는 이유가 이걸 굳이 써서 연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데 이것만 중요하냐? 여기서는 몸통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척추 기립근을 알고 있는 이렉터 머슬이 관여를 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이클을 잘 타시려면 사이클 잘 타는 선수들은 엉덩이가 톡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퇴근막 긴장근이라고 해서 요 옆쪽에 있는 근육 이런 것이 다 관여를 해서 힙 조인트와 결국 무릎과 연결되는 이런 요 근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초음파 방법은 그냥 선수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사이에서 한번 재고 여기서 앞정강근이라고 한번 재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코어 머슬이라고 하는 렉투스 머슬 그다음에 이런 배 근육들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이 뒤에 등에 쪽에 봤을 때 이렉터 스피네 척추 세운근까지 왔습니다.
사실 안 한 게 팔의 근육은 아직 안 했는데 팔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팔도.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팔은 좀 더 엘리트 선수인 경우 중요하지만 일단은 저 코어 머슬하고 다리까지만 방법은 사이클링 파워 와트 바이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산책대도 있고 뭐 저 다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파워를 보면서 선수를 훈련합니다. 사무 좋지만 저게 한 500만 원 이상 할 거예요. 그래서 5초의 맥시멈 파워를 낼 수 있는 단거리 선수, 맥시멀 아네어로빅이죠. 5초. 그다음에 30초의 그 민 아네어로빅, 그다음에 에어로빅 파워는 3분을 내가지고 페달 스피드 뭐 이런 걸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확인을 했고요. 한국체육대학의 선수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아네어로빅 단거리 선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렉투스 머슬, 여기 이제 넓적다리 앞에 있는 요 근육이죠. 넓다리 고등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바스투스 레터럴리스 요 옆에 근육, 이게 상당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렉터 스피네 뒤에 척추 세운근 있죠. 이거 굉장히 통계학적으로는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얘기한 건 저희가 처음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장거리 선수에서 에어로빅 파워는 나타나는 거는 그 배, 렉투스 앱도미니스 여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배 고등근 이게 우리가 뭐 괜히 뭐 윗몸 이렇게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발달되어 있지만 중장거리에서 힘을 쭉 끌고 갈 수 있다는 그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몇 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뭐 통계학적 비교한 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스타디는 그 단거리 선수와 중장거리 선수의 두 비교한 거고요. 뭐 이게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부 다 P-밸류. 보면 이 바스투스 레터럴리스라는 분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렉터 스피네 P-밸류가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단거리에서는 바스투스 레터럴리스, 그 다음에 이렉터 스피네, 렉투스 페모리스 앞에 그 넓적다리 안쪽보다는 중간과 가쪽 부분, 그 다음에 허리 쪽 근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5분 토크, 30분 토크를 해서 이런 거 설명한 거고요.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이 관여된다. 그래서 이제 근육의 두께를 본 건데 결국에 단거리 선수들은 당연히 이 다이의 두께가 엄청 크다. 장거리는 30mm 정도니까 뭐 이거 당연한 얘기고 근육 이게 두꺼워진다. 그다음에 중장거리는 좀 약간 얇아지긴 하는데 그 배 근육도 사실은 단거리 선수들이 더 크긴 해요. 전반적으로 근육의 두께가 굵다고 해서 파워가 뭐 세다고 할 수 있지만 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두께가 중장거리는 좀 많이 나간다. 그래서 관련된 어느 정도 크다는 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상의학이라는 데 논문을 냈고요. 이게 이제 스포츠 그 잡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 임팩트 팩터가 2, 3되는 것도 많고 위에서 쭉 내려가는데 안 돼가지고 여기서 2점 정도에 끝내서 논문을 낸 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네이처 자매진대 4점 좀 넘죠. 거기 이번에 실린 논문인데 두 번째는 약간 스토리가 틀린데 비슷한 얘기지만 또 이 초음파를 다시 한번 보면서 장단지 근육과 보면서 비슷한 얘기지만 결국엔 그들의 이 머슬의 정확한 어떤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패시컬 앵글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단거리 선수의 잘하는 애들, 중장거리 잘하는 애들 한 20명 정도치를 엮어가지고 얘들의 근육에 대한 부분을 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카다바에서는 이렇게 잘랐지만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 관련된 일러스트레이션이 이런데 렉투스 머슬이 지금 보면은 이 부위에 따라서 위가 상당히 크고 중간으로 올수록 줄어들잖아요. 당연히 줄어드는 이 얘기고 레터럴리스 머슬은 위가 상당히 큰 부분이 뭐 꾸준하게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여기 아래쪽 부분이 이게 얇을 거예요. 여기가. 근데 선수들은 여기 상당히 커지죠. 이게 보면 네모나게 올라오게 되는 이쪽 근육이 되는데 저는 요새 많이 줄어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근육이 되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근육의 두께를 본 것이고요. 이건 뭐 대략적으로 비슷합니다만 그 선수들에 대한 부분을 본 것이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결론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위별로 두께와 그다음에 패시클 아까 그 근막의 그 관련된 그 앵글을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거리와 장거리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머슬 티크니스는 아까 말했던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것이고요. 페시클 앵글이 아까 얘기했던 페시클 앵글이 장거리 선수들은 페시클 앵글이 좀 더 작다. 그러니까 근육이 나이 크니까 이 각도가 커지겠죠. 페시클 작아지니까 각도가 작아진 거고. 그러면서 그 파워를 인듀어로서 낼 수 있는 애들을 키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건 뭐 넘어가고 결론 얘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리포트에 지금 3월 8일 날 내일 나오네요. 내일 나오는 논문인 겁니다. 저희가 하면서 해부학을 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없을까. 다행히 선수 출신이 2명 있어서 하나 사이클 논문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다음번에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과연 엘리트 그룹 선수들에서 어떤 근육이 발달해야지만 잘하냐. 권투, 유도, 검도 그걸 비교한 게 있어요. 그다음에 격투기에도 비교한 거. 그래서 관련이신 분들 그걸 보면은 어느 근육이 발달하면은 이제 뭐 반대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엘리트 선수에서 유도 잘하는 애들은 어느 근육이 발달이 돼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그 머슬 테크니스는 결국에 5초, 30초 사이클링 파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는 뭐 다 이렇고 그 중에서 특히 바스투스 레터럴리스하고 이렉터 스피네 머슬, 그러니까 넓적다리에서 가쪽 부분하고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엉덩이 근육은 제재는 못했지만 엉덩이 근육은 그 중간 연결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코어 머슬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무게를 줄이고 뭐 호리호리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엔 코어 머슬을 발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한번 다 알고 있는 얘기가 부탁드리겠지만 정리해보면 그래서 뭐 그 차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렉투스 머슬은 결국에 이런 파워와 관련해서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퇴 넓적다리 네 근육인데 렉투스 머슬, 그다음에 가쪽에 있는 바스투스 라테럴리스 머슬, 이렉터 스피네, 그다음에 렉투스 애도미니스 머슬, 배 앞에 있는 배 모든 근육이죠. 복직근이라고 하는 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이런 그 MRI를 볼 수 있지만 MRI는 한계가 있고 이런 형태 모습을 보이고 뭐 넘어가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렁크의 머슬 두께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도 트렁크 머슬 두께는 단거리 선수인 경우는 굉장히 두꺼웠지만 굳이 뭐 우리 살아가는 데서 이것까지 굳이 뭐 두껍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엘리트 선수들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게 코어 머슬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버테브럴 컬럼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토크를 낼 수 있는 제너레이터가 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그 내부 장기들이나 배 쪽에 있는 거에 프레셔를 올리면서 해서 결론적으로 스플린팅 이펙트라고 해서 가까이 근육들을 이게 뭐랄까 이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분리해서 연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고, 아까 했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페달링의 탑, 파워 내는 기간, 바텀, 그 다음에 리커버리 기간 중에서 이런 것들 적절하게 근육을 번갈아 쓰면서 해야지 무조건 이 내리꽂는 데만 해서 파워 앞쪽 근육만 쓰면은 이게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페달링 할 때도 그 순서를 생각하시면서 엉덩이, 넓적다리, 정강 쪽의 부분, 그다음에 채면서 리커버리 하면서 반대편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이제 스프린트 애들은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이 틀리지만 우리가 뭐 어떤 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스프린트하고 들어올 때 얘기입니다. 이때 보통 70km 속도를 내는데 이때 보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배가 그 코어가 안정이 돼 있죠. 안정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스포트 할 때 보면은 정말 코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팔은 잡아주는 것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이제 어필 부분은 안 나왔지만 어필에서 제가 볼 때는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팔의 근육은 뒤쪽 근육이라고 생각해요. 위에 그 세갈래, 뭐 삼두박근이라는 위팔 세갈래는 삼두 근육인데 이게 중요하고 앞의 근육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아까 두께에 대한 얘기 했었지만 그거 설명드린 거고 뭐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사이클리스트 중에서 중장거리의 부분을 이렇게 차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그 페시클 아까 길이가 길수록에 빠르다. 그러니까 단거리에서는 좋은데 페시클의 그 앵글이 커지면은 결국에
그 크로스섹션이 커지는 얘기니까 맥시멈 파워를 낼 수 있다. 그럼 결국에 근육의 볼륨을 올리게 되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꼭 그것만 다리만 따지면서 그렇지만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동호인상에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